이 반등에 성공한 포인트는 과거 26일 전에 거래가 되었던, 즉 뭐다? 여기가 매물대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목균형표 41부와 그 다음에 모멘텀 3부의 콜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 모멘텀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다, 그죠? 요점은 이거였습니다. 모멘텀의 기준선이 이렇게 있으면 그 기준선의 돌파하는 건 좋은데 모든 돌파를 매수의 관점으로 보지 말고 더 큰 추세, 그러니까 더 큰 추세가 이렇게 돌아 나갈 때 작은 추세가 그 위에서 반등하는 그 순간에 내가 보고 있는 모멘텀이 이렇게 돌아 나갈 때 그 순간을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 여기가 바로 뭐다? 눌림이고, 그리고 매수의 급소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거 중요한 거니까 항상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오늘은 이 모멘텀 지표와 후행 스팬 요거를 함께 살펴보면서 그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 볼게요. 바로 들어가 보죠. 자, 후행 스팬과 모멘텀은 같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멘텀의 기준선에서 지지와 저항. 세 번째는 후행 스팬으로 확인하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작은 주제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챕터 1. 후행 스팬과 모멘텀은 같다. 자, 후행 스팬은 이제 오늘의 종가를 26일 과거에 그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후행 스팬이 이 26일의 기간값을 가지니까 모멘텀도 똑같이 26의 기간값을 가지게 세팅하게 되면, 그러면 26일의 모멘텀은 오늘의 종가 빼기 26일 전의 종가가 됩니다. 요거는 트레이딩 뷰 기준이고, 만약에 제가 사용하고 있는 키움증권에서는 오늘 종가 나누기 26일 전 종가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근데 원리는 같다. 자,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후행 스팬과 26일의 모멘텀이 완벽하게 같다. 모멘텀은 같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완벽하게 같은지 한번 봅시다. 이 부분을 보면, 자, 이 캔들 봅시다. 음봉이 길게 떨어졌어요. 그죠?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음봉이 탁 떨어졌는데, 이 타이밍에 정확하게 모멘텀을 보면은 기준선을 이탈을 합니다. 자, 그렇다는 말은 이날의 종가가 26일 전의 종가보다 낮아지는 첫 번째 날이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26 캔들인데, 자, 요 종가가 지금 이 종가보다 낮습니다. 더 낮은, 아주 작게, 약간 낮게 있어요. 그래서 이탈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때 종가가 이 부분이니까, 26일 과거의 후행 스팬을 그리면, 자, 여기에 점이 찍히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후행 스팬이 찍히는 이 지점, 요 지점이 뭐다? 26일 과거의 캔들 밑으로 내려오는 첫 번째 날이라 이 말입니다. 자, 완벽하게 같은 날 모멘텀은 기준선을 이탈을 하고 후행 스팬은 캔들을 이탈을 하게 됩니다. 이게 왜 이렇게 같은 모습이 나오느냐? 원리가 같기 때문이에요. 이 26일 모멘텀은 오늘과 26일의 종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근데 후행 스팬도 마찬가지로 오늘의 가격과 26일 전의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라는 겁니다. 따라서 후행 스팬과 모멘텀은 사실 완벽하게 같은 지표다. 같은 지표나 다름없다가 되겠습니다. 근데 후행 스팬은 이제 차트 위에 그리는, 그러니까 캔들 옆에 그리는 거, 뒤에 그리는 거고, 모멘텀은 밑으로 빼서 하단 지표로 보는 거죠. 하지만 원리는 같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모멘텀의 기준선에서 지지와 저항.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봅시다. 자, 우리가 모멘텀을 보다 보면 신기한 것들을 한 번씩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모멘텀의 첫 번째 시간에 이 모멘텀이라고 하는 지표는 단순히 오늘의 가격과 N일 전의 가격을 비교하는 지표인데, 여기서 매물대, 즉 이 지지와 그다음에 저항,
요 지지와 저항에 원리가 숨어 있다라는 뉘앙스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차트 한번 봅시다. 자, 아래의 모멘텀, 요 모멘텀 지표만 봅시다. 이거를 보면 꽤 높은 빈도로 이 기준선에서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것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항, 그죠? 여기서도 저항, 그리고 여기서도 저항, 그죠? 여기 저항하다가 넘어가서 여기서는 지지가 나오네요. 여기서도 저항, 지지, 그죠? 여기서도 뭐 살짝 이탈했지만 이것도 지지라고 봅시다. 여기도 지지, 여기는 저항, 그죠? 여기도 지지가 나오고, 지지가 나오고, 여기도 지지가 나오고, 지지, 그죠? 여기도 뭐 지지가 나오고, 여기서는 저항이 나옵니다. 그죠? 희한하게 모멘텀에서 기준선이 뭐길래 지지와 저항이 이렇게 나오는가?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가? 그게 모멘텀 지표만 보면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제가 이 후행 스팬, 요게 모멘텀과 원리가 완벽하게 같다 그랬죠? 그래서 후행 스팬으로 이 원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같은 원리는 후행 스팬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후행 스팬으로 확인하는 지지와 저항. 차트 보시면 여기 이제 내려오던 모멘텀이 기준선 부근에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도대체 왜? 이거는 모멘텀만 본다고 알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후행 스팬을 보면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후행 스팬이 자, 요렇게 내려왔다는 거는 가격이 요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 26일 과거에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캔들이 내려왔다는 말은 후행 스팬도 요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이 후행 스팬, 자, 가격이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모멘텀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 후행 스팬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려오고 있는데, 이 후행 스팬이 내려오다가 뭐랑 만나죠? 26일 전에 형성되어 있던 이 캔들과 만나죠. 그죠? 후행 스팬 내려오다가 캔들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자, 반등에 성공을 했어요. 여기서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 반등에 성공한 포인트는 과거 26일 전에 거래가 되었던, 즉, 뭐다? 여기가 매물대다. 바로 26일 전에 거래가 되었던 매물대와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매물대를 지지한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격이 26일, 현재 가격이 내려오다가 이 26일 전에 쌓여있던 이 매물대의 구간에서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현재 가격이 26일 전에 캔들과 만나는 행위는 26일 전에 캔들과 오늘의 가격의 차이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기준선에 붙게 됩니다. 그죠? 자, 오늘 가격이 여기에요. 26일 가격이 전의 가격이 여기죠. 똑같죠. 위치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모멘텀이 기준선에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붙게 되고 그리고 그 자리는 후행 스팬을 보니 캔들이 이렇게 내려가는 이 영역이, 자, 이 라인이 바로 26일 전에 거래가 되었던 매물이 쌓여있는 그 자리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고, 그게 모멘텀으로는 기준선에서 반등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매물대는, 일단은 기존에 매물대가 쌓여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내려오다가 반등을 했을 때 이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후행 스팬이 26일 전에 가격과 만나는 부분에서 지지받고 튀는 것이고 이것은 모멘텀에서 기준선 반등으로 표현이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과거에 26일 전에 어떤 이 매물대와 만나게 되면 일단은 지지를 기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후행 스팬이 캔들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 그러면 후행 스팬도 같이 내려올 거 아니에요? 조정이네. 조정이면 어디서 지지가 나올까? 근데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만난다. 그럼 여기서 예의주시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온다면 그러면 이거는 지지가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라도 성공을 했구나. 그때 모멘텀을 확인을 하면 모멘텀도 기준선에서 돌아나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는 원리가 같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반등을, 자, 여기서 이렇게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후행 스팬은 반등을 하고, 그리고 모멘텀도 기준선에서 반등을 했죠. 그리고 일정 시간 캔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자, 요 포인트에서 기준선 이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죠?
요 정도 되겠네. 그죠? 여기서 확정 지었으니까 요 정도. 요 캔들에서, 모멘텀은 기준선 이탈을 확정 지었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후행 스팬도 캔들을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요 자리, 26일 전이, 여기죠. 그래서 요 자리에서 요 캔들이 나오면서, 후행 스팬도 지난 캔들을 이탈을 하고, 당연히, 모멘텀도 기준선을 이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확정이 된 거죠. 그렇게 하락을 하다가, 자, 반등을 했어요. 반등. 자, 모멘텀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반등을 했죠. 반등을 했는데, 이번엔 신기하게도 이 기준선에서 저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후행 스팬을 찾아봤더니,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후행 스팬이, 역시나 26일 전에, 자, 여기가 매물대였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그죠? 근데, 후행 스팬이 올라가다가, 여기서 올라가다가, 이제 이게 이탈이 됐으니까, 다시 반등을 했는데, 역시나 캔들에서 맞고 떨어지는 모습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멘텀이 요 기준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저항을 받는지 요 움직임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왜? 이 후행 스팬을 가지고 검증을 해보니 이렇게 지지나 저항이 나오는 거는 전부 다 26일 전에 거래가 되었던 매물대에서 나오더라 이 말입니다. 현재 가격이 과거 26일 전에 매물대와 부딪히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준선에서의 지지와 저항을 항상 살펴보는 게 좋다. 그리고 기왕이면 후행 스팬도 같이 보면서 후행 스팬이 캔들과 만나는 자리, 특히 요런 자리는 아주 매물대가 쌓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요런 자리들 이렇게 고점이 한번 만들어진 자리, 그리고 저점이 한번 만들어진 자리, 요런 자리와 후행 스팬이 부딪히는 거는 조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일목균형표 후행 스팬과 모멘텀 강의를 한 강의에 때려놓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모멘텀의 마지막 회, 트레이딩 뷰에서 모멘텀을 활용하기 위해서 쉽고 간단하게 이 모멘텀 지표를 꾸미는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렇게 오늘도 무겁진 않았지만 무거운 주제는 아니고 약간 일종의 트레이딩 뷰의 지표를 세팅하는 팁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요새 제가 강의가 좀 짧아졌어요. 여러분들이 하도 길어서 안 보시는 것 같아갖고 짧게 끊어서 가고 있습니다. 영상 많이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어요. 잘 자요. 안녕.